어머니 커피 드세요. 며느리 혜진이가 공손하게 내민 그 찻잔을 받아들던 순간 저는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본 며느리의 떨리는 손, 그리고 제 커피에 무언가를 몰래 타던 그 순간을요. 평소 착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왜 그랬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째 심장약을 먹고 있는 제게 약물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타주는 커피는 늘 맛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찻잔을 사돈에게 건넸습니다. 사돈은 웃으며 한 모금 마셨지요. 특히 제 커피는 맛이 더 좋더라고요. 제 것만 따로 타나 봐요. 그래서 사돈도 맛보시라고요. 네? 이게 누구 커피라고요? 사돈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진아, 119. 119 불러.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 정희는 올해 69입니다. 심장 질환으로 20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하는 약이 있고 조금이라도 걸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약 관리는 제게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는 5년째입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34세 젊은 나이지만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제 약 시간까지 꼬박꼬박 챙겨주고 식사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지요. 저는 정말 복 받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주 자랑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내 약 시간도 알람 맞춰놓고 챙겨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석 달 전부터였을까요? 혜진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경 쓰는 거려니 했습니다. 제 약을 챙길 때마다 약봉투를 유난히 혼자서만 챙기더군요. 제가 같이 확인하자고 해도 제가 할게요. 어머니라며 혼자 방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약통을 들었다 놨다 뭔가 강박적으로 체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엔 혹시 내가 잘못 먹을까봐 꼼꼼하게 확인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커피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이는 늘 가족 모두의 차를 함께 준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것만큼은 따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어머니 제가 드릴게요 나가 계세요라며 은근히 저를 내보내더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제 방은 거실과 가까워서 전화 소리가 종종 들렸거든요. 엄마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래? 응. 알았어. 엄마 말대로 해야 편해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며느리에게 부담을 준 건 아닐까?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어서 저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며칠 동안 혜진이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여전히 착했습니다. 제게 불평 한마디 없이 잘해주었고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혜진이는 착한 아이야. 나쁜 의도가 있을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혜진이 친정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돌아온 혜진이의 얼굴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눈도 퉁퉁 부어 있었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혜진아, 무슨 일 있었어? 친정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혜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 좀 그랬어요. 그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사생활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혜진이의 이상한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혜진이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이 수년간 딸에게 어떤 말을 주입해 왔는지를요.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사돈은 혜진이가 시집 온 첫날부터 이런 말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오래 모시면 내 인생 끝난다. 너만 고생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 너만 바보같이 효녀 노릇하는 거야. 처음엔 혜진이도 그런 말들을 흘려들었다고 합니다. 워낙 착한 성격이라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돈은 끈질겼습니다. 혜진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혹은 제가 사소한 잔소리라도 하면 사돈은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시어머니가 너 잡아먹는다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지병을 알게 된 후부터는 더 노골적인 말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심장 약 먹는 노인들은 금방 가. 자연스러운 거야. 조금만 도와주면 더 빨리 편해져. 넌 효녀라서 그래.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혜진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돈은 계속해서 혜진이의 마음에 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 혜진이가 친정을 방문했을 때 사돈은 작은 봉지 하나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걸 어머니 커피에 몰래 타드려. 혜진이는 깜짝 놀라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이게 뭔데요? 저 이런 거 못해요. 사돈은 태연하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고용량 비타민 같은 거야.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기운 나는 그런 거라고. 근데 심장약 먹는 사람은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몰래 타드리는 거야. 혜진이는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어머니를 해치는 건 아닌가?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자기 딸한테 나쁜 짓을 시킬 리 없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그날부터 매일 밤 울면서 고민했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그 착한 며느리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거실을 지나치는데 혜진이가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혜진이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척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도 떨리고 있었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문틈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혜진이가 제 커피잔에 작은 봉지에서 무언가를 털어넣는 걸 말이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을 심장약과 함께 살아온 제게 약물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잘못된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았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 착한 혜진이가 제 차에 뭔가를 몰래 타다니.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야, 혜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의 평소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을 혼자 챙기던 모습, 강박적으로 확인하던 모습,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며 울먹이던 모습.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혜진이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혜진이 방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서랍장 구석에서 작은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손글씨로 비타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포장이 너무 허술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제대로 된 제품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 봉지를 들고 동네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20년을 다닌 단골 약국이었기에 약사 선생님과는 친분이 있었습니다. 약사님, 이게 뭔지 좀 봐주시겠어요? 약사 선생님은 봉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건 그냥 비타민이네요. 일반 비타민보다는 철분 함량이 좀 높은 편이고요.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그럼 심장약 먹는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사님의 말에 저는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사돈은 이 무해한 영양제를 며느리에게 몰래 타라고 했을까? 그러다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한복을 맞출 때도 작은 거 하나하나 혜진이를 간섭하고 컨트롤하는 모습이 기괴했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되게 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사돈이 혜진이를 또 컨트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무해한 영양제를 마치 위험한 것처럼 속여서 혜진이를 죄책감에 빠뜨린 거였지요. 혜진이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해치고 있다고 믿으면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혜진이를 지켜줄 때라고. 그리고 진짜 악인이 누구인지 밝혀낼 때라고. 일주일 후 사돈이 우리 집에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방문한다니 수상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왔거든요. 혜진이 몰래 녹음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요즘은 작은 게 성능이 좋더군요. 그리고 혜진이가 친정에 전화할 때마다 거실 구석에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며칠간 기다린 끝에 결정적인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사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겼지요. 혜진아, 시어머니는 빨리 보내드리는 게 너한테도 좋아. 그 약 계속 타. 그게 제일 쉬워. 너네 어머니 약한 사람이야. 티도 못 낼 거야. 그 녹음을 들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왔습니다. 어떻게 자기 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사돈이 오후 2시쯤 도착했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요. 사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저도 태연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거실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와 사돈 이렇게 넷이 앉았습니다. 혜진이는 온종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고요. 혜진아, 커피 좀 내오너라. 사돈의 말에 혜진이는 후다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슬쩍 뒤따라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혜진이는 차를 준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봉지를 꺼내더니 제 찻잔에 뭔가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가 쟁반에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찻잔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세요. 혜진이가 제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 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혜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타주는 커피는 늘 맛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찻잔을 사돈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사돈은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특히 제 커피는 맛이 더 좋더라고요. 제 것만 따로 타나 봐요. 그래서 사돈도 맛보시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사돈이 얼굴이 굳더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움켜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이게 누구 커피라고요? 어머, 나 몸이 이상해. 가슴이 두근거려. 119. 119 불러요. 얼른. 사돈은 더욱 크게 연기를 했습니다. 혜진이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그거 그냥 철분제예요. 엄마가 준 건 사실 사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사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돈, 딸에게 내 커피에 약을 타라고 하셨나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돈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혜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사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사돈의 목소리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혜진아, 시어머니는 빨리 보내드리는 게 너한테도 좋아. 그 약 계속 타. 그게 제일 쉬워. 너네 어머니 약한 사람이야. 티도 못 낼 거야.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입을 벌린 채 사돈을 노려봤고 사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절대 어머니 해칠 생각 없었어요. 혜진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너무 몰아붙여서 매일 전화해서 똑같은 말만 하고 저는 정말 싫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혜진이 옆에 앉아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혜진아, 내가 착해서 끌려간 거야.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외로웠던 거지. 엄마 말을 거역할 수 없었던 거고. 혜진이는 제 손을 붙잡고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 괴로워했을까요? 착한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친정어머니의 악독한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처가는 멀리해라. 그게 네 마누라를 위해서 좋아. 계속 저렇게 딸에게 이상한 소리만 하면 착한 네 마누라는 정신이 무너질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사돈은 변명하려 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녹음된 증거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결국 사돈은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스스로 119를 부르겠다고 호들갑 떨었던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이는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받은 심리적 상처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혜진이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압박해 엄마를 의지하게 만들었더군요. 처음 몇 주간은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고 제 커피를 준비할 때마다 손을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이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와 혜진이 사이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혜진이는 이제 제 약 시간을 당당하게 챙겨주고 저도 혜진이를 진짜 딸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석 달 후 아들은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분가했습니다.
저는 홀로 지내게 되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혜진이가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와 반찬도 챙겨주고 저와 함께 차도 마시거든요. 이제 그 아이의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제게 차를 따라주는 혜진이를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지난주에는 혜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절 믿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혜진이의 손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착한 며느리 덕분에 내가 더 행복하다. 고맙다, 혜진아. 저를 해치려 한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독은 딸을 이용한 그 어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독에서 제 며느리를 건져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피보다 진한 믿음으로 이어진 가족 말입니다. 오늘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